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지난달 18일 남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까지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조은섭 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적조는 왜 일어나게 되고 또 어패류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적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수색이 안갈색이라든지 그 적색, 녹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적조라고 합니다. 이 적조가 생기는 이유는 바다의 영양염이라든지 해양 환경의 수온, 염분 등 이런 적합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이 적조 생물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햇빛이 가장 큰 요인으로 그렇게 해서 바다가 갑작스럽게 수색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패류에 대한 영향은 이 적조 생물은 이 적조가 형성하게 되면은 그 분비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분비물이 그 물고기의 아가미에 hợp착이 되어서 그 질식사를 유발시켜서 그 어패류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적조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올해는 이 고밀도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 고밀도 적조는 주의보가 발생된 시기가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물 흐름이 대조기로 물 흐름이 강하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폭염이온 상태였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해서 그 적조가 매년 그 8월 초경이나 7월 말경에 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 올해 이렇게 빨리 된 현상은 그 폭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폭염과 그 일조량 시간이 길므로써 그 적조가 고밀도로 농축이 되고 또 대조기로 인해서 그 적조의 외척에 있는 적조가 그 내척으로 많이 이렇게 집적 현상이 일어나서 고밀도로 농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된 이유는 그 폭염과 영양염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긴 적조는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적조가 접근했을 때 어떤 퇴치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항토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토는 그 적조 생물하고 hợp착을 시켜서 바닥으로 순간적으로 깔아앉는 것을 성질로 이용해서 그 항토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어장에서는 그 양식어장 주위로 그 수류를 일으켜가지고 적조를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조 생물은 그 딱딱한 세포벽으로 안 돼 있고 아주 얇은 세포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하면은 이 세포들이 쉽게 파괴가 됩니다. 이 세포는 또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류라든지 그 강한 폭기에 의해서 이러한 체인들이 각각 그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적조를 죽이는 그런 살생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적조 밀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는 그 항토를 살포를 해가지고 적조 방제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황토 살포가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2차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황토 살포를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리 있는 주장인가요? 예, 일부 학계라든지 그 환경단체에서 그 항토 살포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항토 살포가 된 시기가 그 1996년에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 과학적 조사도 없고 일부 그 지인에 의해서 그 항토를 살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토를 살포한 시기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항토 살포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소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저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생각보다는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항토 대체 물질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은 항토만큼 그 경제성이라든지 그 항토 구조 효율이 뛰어난 것이 이 항토만큼 없는 것으로 지금 있어서 저희들은 어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황토 살포 외에 다른 대안으로 전해수 처리기 그리고 수류를 이용한 적조 퇴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 건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이 전해수라는 것은 물을 전기 분해시켜가지고
그 나트륨과 클로라이드 이온의 그 산소가 하나 들어가는 그런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수를 사용하면서 강한 그 살생력, 살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토가 현재 저희들 연구소에서 그 제한하는 것이 한 7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또 항토도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1차적으로 시험을 해가지고 항토를 있어도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토는 이 적조생물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제 효율도 좋고 이 수류도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토 대체용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적조 밀도를 현저히 떨어뜨린 데는 그 항토하고 그다음에 수류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전해수는 물론 항토를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도 있지만도 이 전해수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면 2차 오염이 생각보다는 심각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항토는 좀 자연적인 반면에 이 전해수만으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더 2차 오염이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황토살포와 수류를 이용한 적도 퇴치 방법이 비교적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좀 어쩌록 하루빨리 수습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적조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적조는 앞으로 이 지구 온난화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적조는 이 차가운 물보다는 좀 따뜻한 물에 이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합성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했고, 그래서 이 따뜻한 물 한류성이 이 남해안으로 계속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속도가 좀 빨라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적조는 매년 앞으로 발생이 되고 그 범위도 그 확대될 것을 보아서 이 적조에 대한 방제책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중부지방에만 집중된 오랜 장마 때문에 남부지방은 더위가 계속되고 바닷가는 적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또 안 와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적조 피해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겠죠. 하루빨리 적절한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